안녕하세요 여러분, 베리즈에게 유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K랩 프로그램이 2023년 버전이 나왔습니다. 자, 최신 버전 업데이트 하셨나요? 어차피 프로그램 로그인할 때 최신 버전으로 로그인을 하세요 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23년도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내가 가지고 있던 DB는 22년도 교재에서 다운받았던, 즉 회계 연도가 22년도 버전의 DB일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업데이트를 진행하셨다곤 하더라도요, 진정한 업데이트가 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이번 강 들고 왔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특히나 전산회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요, 전산세무 1급, 2급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 강의를 꼭 들어주세요. 그 이유는 뒤에서 원천징수 이야기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천징수 정말 많이 달라졌거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국세무사의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3월 7일 날 개시 날짜로 수업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되었다. 자, 항상 이런 공지사항 뜨면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클릭해서 자료까지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과거에 저는 사실 잘 안 봤어요. 왜? 어차피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계속해서 내가 연습을 하게 되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분들 보셨어야 됩니다. 혹 보지 않으셨으면 이 강의라도 반드시 꼭 보고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자료를 다운받으니까요, 두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는 K랩 교육용 프로그램의 주요 업데이트 사항과 하나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대한 변경입니다. 이 부분이 유난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더욱더 신경 써서 봐달라고 따로 이렇게 부록으로 또 뺀 건데요.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K랩 교육용 프로그램 주요 업데이트 사항이다 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전표 한번 들어가 보셨죠? 이거 잘 바뀌었던데? 업데이트 잘 됐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맞아요. 회계 연도가 22년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요, 이 일반 전표는 최신 버전으로 잘 보여지더라고요. 자, 최신 버전인 상태에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갔더니 지금 현재 정원회사다라고 하는 게요, 이 마지막 106회 시행이 되었던 전산세무 1급의 회사인데요. 당연히 첫 번째 2월달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22년도 회계 연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 녀석을 가지고 23년도 프로그램에다가 한번 내가 돌려보겠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열어보았죠. 와, 디자인 바뀌었구나. 업데이트 제대로 됐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디자인 바뀌었어요. 그리고 회계연도가 22년도여도 바뀐 디자인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툴바. 자, 원래는 오른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왼쪽 상단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최근 정보도 오른쪽에 있었는데 위에 모두 다 올라왔어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상 내가 연습을 하면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메뉴들이다 보니까 바뀌었다 해도 여러분들이 뭐 저 정도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뀌었냐면요, 여러분들 우리 몇 가지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메뉴에 대한 이미지, 그 다음에 여기 툴바나 최근 정보에 대한 위치 변동. 전산회계 1급에서 전자신고 메뉴를 삭제했대요. 우리가 이제 세무나 이런 걸 보면은 전자신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도 전자신고가 있어요. 이런 전자신고들 당연히 세무 2급에서는 부가가치에 대한 전자신고, 세무 1급에서는 원천징수에 대한 전자신고가 출제가 되죠. 하지만 회계 1급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메뉴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싹 뺐다는 얘기예요. 난이도별로 이제 회계 1급은 전자신고를 출제하지 않으니까 뺀 거죠. 자, 그 다음에요. 계정광위 적요 등록인데요.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기본 세팅할 때 잘 건들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뀌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계정광위 적요 등록에 들어갔을 때 제품의 적요, 6번 적요도 있고 8번 적요도 있다고 했을 때 6번 적요랑 8번 적요랑 좀 혼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6번 적요를 삭제했다는 얘긴데 뭐 둘이야. 문제에서 제시하는 대로 가서 적요를 추가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될 내용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 신고서 들어가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명칭을 전자신고 및 전자고지세액공제로 바꿨대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대한 세율이, 이자율이
2.9%로 변경이 되었대요. 자, 22년도에는 몇 퍼센트였다? 1.2%. 만약 여러분들이 22년도 책으로 대부분 준비하실 텐데요. 그 책에는 모두 다 1.2%로 계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험장 가서 보게 되는 거, 부가가치 들어왔을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해설을 들어오게 되면 이게 2.9%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 있죠. 분명히 나는 23년도 버전으로 다 새롭게 디자인이 된 업데이트된 버전의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적용이자율이 1.2%야? 왜 안 바뀌었지? 자, 안 바뀐 이유 뭐다? 바로 이 회계 연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도가 아직 22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미리 회사를 하나 새롭게 101번으로 연습회사를 넣어봤어요. 당연히 이 연습회사의 회사 등록 화면에서는 우리 뭘로 했더라? 2023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이렇게 2023년도의 회계연도로 부가세와 인사도 맞춰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가가치로 왔어요. 여기에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클릭했더니 적용이자율이 2.9%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러니 만약에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1년씩 연도를 업데이트해서 임대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넣었다고 한다면 과거 시험에 나왔었던 간주임대료 금액과 23년도 부가가치세 연도에다가 넣는 간주임대료의 금액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적용이자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봐주시고요. 이제 원천징수로 들어가 볼게요. 원천징수부터는 이제 사원 등록, 급여자료, 일용직,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원 등록에서 건강보험료율, 장교양 보험료율이 바뀌었대요. 자, 그래서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을 눌러봤어요. 이 사원 등록에 들어갔을 때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이 국민연금 말고 건강보험이 있죠. 이런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료 요율이라든가 장교형 보험료의 요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오른쪽에 적게 되는, 즉 오른쪽에 적는 건 아니죠. 실제로 이제 계산이 되는 금액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거야 어차피 자동 산출되는 거니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 혹시라도 디테일하게 옛날에 교재에 있었던 화면에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지금 이 내가 23년도에다가 새롭게 연습하는 사람의 그 금액이 달라진 걸 보고서 왜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좀 보여지는 것 중에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부양가족 명세에 보시면 자녀세액공제가 있죠. 이 자녀세액공제가 개정세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7세에서 이제 8세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바뀌었습니다. 왜냐? 아동수당을 과거에 22년도까지는 6세까지만 줬지만 23년도부터는 7세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자녀세액 공제를 중복적으로 혜택을 주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자녀세액 공제가 이제부터는 몇 살부터? 네, 이제 8살부터가 자녀세액 공제가 체크가 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여기 이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죠. 자,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수당 등록에 벤처기업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이익의 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 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 자, 하지만 요 내용은 바뀌었어요. 식대가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도 상향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는 비과세 금액이 10만 원으로만 체크되던 것이 20만 원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간이세액률이 변경이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소득세 세율은 그대로이지만 이 저소득층들에 대한 세율 구간을 바꿨잖아요. 업데이트했어요. 예, 개정세법에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시면 소득세법 부분 봐주시고 어쨌든 그걸 바꿨기 때문에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나오는 소득세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는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출되는 오른쪽에 금액들, 뭐 건강보험료나 장교양, 그다음 소득세 이런 금액들이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수당공제다라고 들어갔을 때 식대가 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으로 바뀌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용직 사원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냥 자동으로 산출되고 시험에는 크게 여러분들이 막 신경을 써야 될 정도는 아니니까요.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 파트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실행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하이라이트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설명이 다 못하기 때문에 별첨해서 바로 여기에 자료가 있는 거고요. 법인 조정, 이 세율이 바뀌었죠. 그래서 10%가 9%로 이렇게 1%씩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법인 조정 파트로 가게 되었을 때 법인 조정 2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되는 산출세, 이 우리가 세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세율이 바뀐 것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산출세액이 다르게 나올 거고요.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자료를 입력하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찍게 된 이유,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찍었어요. 자, 이 내용 뭔지 볼 건데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변경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서 보실 거예요.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화면, 변경된 이후의 화면 이렇게 쭉 뭐가 달라졌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이 사실은 저희가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진행을 모두 다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다 어디에 했대요? 이제 위에 툴바로 올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자료에 대해서 이걸 보면서 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실제 연습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가족상 해서 이렇게 106회 세무 2급에 나왔던 문지우 씨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필요한 내용만 잘 간추려서 수정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아서 나 진행하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요. 아래 댓글에 제가 카페 주소를 써놨으니까요. 거기서 자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지율에 맞춰서 저희 한번 같이 사원 등록, 급여 자료, 그 다음 연말정산 추가 자료까지 해서 바뀐 내용 쭉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볼게요. 원천징수 들어갑니다. 자, 사원 등록에 와서 하나하나씩 입력을 해볼 텐데요. 자, 사원 등록이다 라고 해서 여기 제일 첫 번째 문지율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7210101187-511. 자, 입사는요, 2022년도 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여기 오셔서 배우자는 3번. 똑같아요. 이거는. 자, 김민성. 그 다음에 여기에 750101284311 자, 일용근로소득은 전액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나의 자녀입니다. 문가영. 그 다음에 여기에서 051027-4842-411번. 자, 자녀세액공제 떴어요. 당연히 18세니까. 그 다음에 문가빈. 자, 문가빈 자녀도 051027-4845-114번입니다. 쌍둥이인가 봐요. 자, 그래서 똑같이 자녀세액공제가 떴는데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 조금 싱거워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자, 만약에 문지영이라는 자녀가 또 있었다고 해볼게요. 자, 이 자녀는요, 언제 태어났냐면 16년도에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16년 1027-4845-114 이렇게 넣어볼게요. 7세죠. 자, 만으로 7세 뜨니까 이제 자녀세액공제 안 떠요. 과거에는 자녀세액공제가 7세였을 때도 체크가 되었지만 이젠 체크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된다? 15, 1027, 그 다음에 4845, 114 한번 넣어볼게요. 이제 8세가 되니까 8세부터는 체크가 되죠.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다? 바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내가 연습을 할 때 실제 7세에서는 자녀세액 공제가 내가 분명히 연습할 때는 떴었는데 실제 시험장 갔더니 7세일 때 자녀세액 공제가 안 뜨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여기에서 어떻게든 막 고치려고 부로 막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탈락. 자, 여기서는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사실 신경 쓸 필요는 없었지만 내가 연습했던 화면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의하시라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원 등록은 이제 진행을 했고요. 또 뭐를 하셔야 되냐면 급여 자료 입력. 자, 급여에서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식대가 바뀌었다고 했었죠. 자, 1월 20일 날 제가 400만 원입니다 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식대에서 넣어줄 금액은 얼마를 넣을 거냐면 30만 원을 넣어볼게요. 자, 이제 식대 30만 원 넣으면 얼마까지는 20까지는 비과세 식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10만 원이 과세 식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연말정산 추가제로 입력하려고요. 제가 여기에다가 마저 금액을 조금 더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430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를 입력을 할 거냐면요. 4,600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4,600에서 입력을 하게 되면 지급일자 들어갔을 때 현재 5,060만 원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요 식대는 제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로 다시 돌아가서 식대를 지울 건데요. 식대 지우는 이유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 지웠냐면 이 지급일자에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이 총 금액 5천만 원이 되도록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5천만 원이 되도록 맞춰줬고요. 이제 그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부터 주의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자, 연말정산 추가제로 입력입니다. 클릭하고 들어왔어요. 자, 전체 사원 불러오기는 뭐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스. 그 다음에 전체 사원 불러왔을 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상단에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툴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양가족 명세 탭도 그대로 있고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은 오른쪽 끝에 가서 보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뭐 별다른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 드립니다. 자, 제가 정원산업으로 다시 이동했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 과거에 이제 기출 DB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시게 되면 원천세액에 대해서 지금 2022년도로 되어 있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상단에 어때요? 업데이트가 안 됐네? 네, 그렇습니다. 이 옆에 이 인사, 원천에 대한 연도가 22년도로 되어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상단의 툴바는 과거 버전으로만 나와요. 그럼 나는 과거 버전으로만 계속 연습을 하다가 시험장에 가요.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나한테 보여지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어떻다? 바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상단에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이 나오도록.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상단에 가서 입력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험료부터 볼 텐데요. 보험료 여러분들 과거에 어디에다 입력하셨어요? 오른쪽에 여기에다 입력하셨나요? 이 지출액 쪽에 여기에 입력하셨죠. 자, 근데 이제는 커서가 들어가지 않아요. 비활성화됐다고요. 여기서 아예 입력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멘붕이죠. 나 어떡해? 어디 가지? 자, 그럼 이제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은 부양가족까지 오십니다. 자, 부양가족까지 오셔서 본인에 대한 보험료를 넣어야겠구나. 일반 보장성, 국세청자료 더블 클릭해서 넣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넣을 때 120만 원을 넣어줍니다. 물론 뭐 100만 원을 넣어도 한도가 100이니까 상관은 없는데 120 전체를 넣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가형 자녀에 대한 일반 보장성 보험도 있습니다. 얘도 넣죠. 문가형으로 가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일반 자리에다가 50을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고 나서 내가 잘한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연말정산 입력을 들어가죠. 여기까지는 다들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아래로 클릭했을 때 금액이 불길해요. 왜? 빨간색이 나오는 거지? 자, 여기서 진짜 주의사항.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지출액과 공제대상 금액, 공제 금액이 산출이 되도록 반드시 이렇게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보험료 입력하신 건 틀린 거예요. 마지막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까지 꼭꼭꼭 눌러주셔야 된다고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에 부양가족 탭에다가 반영하세요 라고 했죠. 왜? 옛날에는 부양가족 탭에서 진행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의료비 칸을 따로 만들었어요. 의료비 탭에서 반영할 것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입력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F2 김민성. 자,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의 질병 치료비가 지금 국세청에다가 금액이 건수 200에 그리고 실손의료보험이 50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겠고요. 자, 자녀에 대해서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F2 문가빈이다 라고 해서 문가빈 선택해 주시고요. 국세청 자료. 그 다음에 건수는 자, 한 건 조심할 점. 컨택트 렌즈는 얼마가 한도이더라? 50. 만약 이것을 여러분들이 60으로 기록했다면 틀리신 거죠. 자, 이 내용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지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즉 소득자 본인이거든요. 소득자 본인의 카드로 결제했다고 했을 때 카드 결제액에는 60이 다 해당이 돼요. 하지만 의료비에는 50만 커트해서 들어가 주는 거죠.
자,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들어왔어요. 의료비 빨간색이죠? 역시나 뭐 눌러야 돼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한 개 한 개씩 입력할 때마다 계속 누를 거냐? 아니요.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결산 자료 입력에서 결산을 진행할 때에도요. 전표 추가는 언제만 마지막에만, 그쵸? 마지막에만 한 번 누른단 말이에요. 얘도 마지막에만 한 번에 누릅시다. 자, 그래도 되는지는 이따 보시면 알 거예요. 교육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교육비 어디에다 넣어야 돼? 교육비 여기 없는데? 그럼 이 아래에다가 넣을까? 자, 여기서 넣어볼까? 어때요? 이제 아예 클릭 자체가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부양가족으로 넘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부터 넣어볼게요. 문지율 씨 본인이죠. 여기 오른쪽 국세청 자료에 1,000만 원을 넣습니다. 자, 대학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본인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본인은 교육비 전액이 가능하니까 900으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자녀 문가형입니다. 주의하실 점, 교복 구입비 70에 체험학습비 20인데요. 교복 한도 있죠. 안경 콘택트 렌즈처럼 얼마까지만? 50까지만. 체험학습비는 30까지. 자, 따라서 이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를 50으로, 체험학습비 20으로, 그래서 70이 된 거예요. 체험학습비가 탈락이 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더. 아래쪽에 취약전 아동이면 1번 선택하시오. 초중고면 2번 선택하시오. 대학생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떻게 하셔야 돼요? 2번 하셔야 돼요. 안 하시잖아요? 엔터 치면 뭐라 그래요? 구분값 누락되었다고 빨리 넣으래요. 그러니까 2번 꼭 넣어주셔야 되죠. 이 강의를 안 듣고 가신 분들 시험장 가셔서 여기서 버벅거려요. 왜 그러지 하다가 결국에 아래에 있는 걸 확인을 하시긴 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엄청나게 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가 또 있어요. 50만 원. 자, 영어학원비. 우리가 미취학 아동만 사교육비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 자녀는 안 되고요. 50만 원만 이렇게 넣습니다. 역시나 초중고. 자,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라고 했을 때 요 전통시장분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카드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오셔서 본인부터 넣을 텐데요. 자, 조심할 점은 신용카드 전체를 한꺼번에 넣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다. 따로 150, 대중교통이다. 100, 그 다음에 도서 공연이다 라고 했을 때 직불카드 아니고 신용카드 자리에다 넣는 거 주의. 자,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3,200에서 150, 100 빼고 나면은 얼마가 나온다? 2,850이 나옵니다. 자, 배우자 및 자녀의 의료비 지출액은 빼지 않나요? 네, 본인 카드로 쓴 거이기 때문에 빼지 않고 본인 자리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문지율 본인에 대한 현금 영수증 이 자리에다가 300. 자, 배우자의 현금 영수증은 따로 150 이렇게 넣는 거라고요. 자, 이런 내용들도 반영을 해줬고 그 다음에 기부금. 제가 이제 기부금을 추가로 가져왔어요. 기부금이다 라고 했을 때 기부금에 이제 법정 기부금이라고 안 하죠. 특례 기부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F2 눌러가지고 본인 문지율에 대한 기부금. 자, 유형부터 볼까요? 지금 보시면 유형이다 라고 해서 코드 도움을 하래요. F2 눌러요. 자, 특례 기부금이다 라고 해서 금전 기부. 아마 이제는 금전인지 얼마인지 알려주겠죠. 알려주지 않아도 금액으로 나와 있어요. 자, 기부처나 이런 것들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대상 기부금은 310만 원 중에 정치후원금 10만 원 빼고 300. 자, 그 다음 조심할 점. 여기서 이제 공제대상 기부 금액이다 라고 해서 넣어줬잖아요. 자, 엔터 치고 계속해서 가볼게요. 특례. 자, 여기 아래 특례 아래다가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가 금전으로 넣을 거라고요. 10만 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그 아래로 또 내려갑니다. 왜냐? 2명이잖아요. 문가영, F2. 자, 문가영 자녀. 그리고 여기서 유형 들어갑니다. 자, 종교기부금이 있는데요. 종교기부금은요. F2 눌렀을 때 종교기부금은 이 일반 기부금의 종교단체. 아예 부양가족은 정치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 자체가 안 뜨죠. 자, 기부처 됐고요. 그 다음 공제대상 금액이 얼마이더라? 100만 원. 실제로 기부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기부금 이렇게 입력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다시 연말정산 입력 탭으로 갔어. 여기 가서 이제 빨간색 교육비, 의료비 나왔어요. 근데 기부금은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자, 저도 여기서 당황했거든요. 기부금 조정 탭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셔서 주의할 점 하나 더.
하나 더.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꼭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입력 안 하면 안 돼요. 자, 10만 원. 그래서 소멸 금액인지 2월 될 금액인지가 체크가 되었는데 모두 다 당해년도에 세부담을 최소화로 한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다 공제를 받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공제 금액 계산. 자, 여기서도 주의사항. 지금 제가 뭐 했어요, 여러분들? 기부금 입력했죠. 조정 탭으로 넘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넣었죠. 그리고 공제 금액 계산으로 클릭을 했어요. 팝업창 왔죠. 불러오기, 예스. 그 다음에 공제 금액 반영, 예스. 이것도 해야 돼요. 자, 전체 삭제를 할 필요는 없죠. 저장. 그 다음에 종료. 이렇게 4단계를 밟아 주셔야 돼요. 공제금액 계산 탭에 가셔서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저장 종료까지 꼭 진행해 주세요. 꼭.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연말정산 입력 탭에 왔을 때 드디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어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까지 모두 진행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진행을 하시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건데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바뀐 내용들 단순하게 탭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계속해서 이제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핵심이구나. 그래서 오른쪽에 지출액만 넣었던 것을 반드시 이 안에 부양가족 탭이라든가 상단의 탭을 눌러서 오른쪽에 앞쪽 빈칸에도 금액이 들어가고 지출액이나 이런 것에도 금액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빨간색 상태로 두면은 나 틀리는 거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연도에 새로운 DVD를 넣어서 연습을 좀 해보고 가시라는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기까지 할게요. 자, 모두들 시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